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3월 15일 월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났던 그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0.59% 정도. 그리고 오히려 그 다우는 한 1% 가까이 0.9%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은 뭐 보합 정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 기술 성장주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죠. 또 늘 그렇듯이 그런 날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래서 1.635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월요일에 출발할 때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뭐 커다란 그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별로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그런 상태에서 시작은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그 누구도 이쪽이다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시장이 여실없이 그대로 나타내줬다. 그래서 결국 종가는 코스피는 주말보다 0.28%가 하락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926.90으로 해서 0.5%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은 좀 사고 코스피에서.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연기금이 한 1,1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팔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은 한 1,05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조금 느낌상 좀 깨름직해 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4,562억을 순매도를 했다는 거. 이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은 굉장히 그 적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그런 특징 없는 그런 장을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 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구글에서 이제 구글 그 자율주행차 웨이모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칩 설계 이거를 삼성전자가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1,000원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잘 안 먹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굉장히 핫하고 좋을 때는 조그만 얘기만 있어도 주가가 확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웬만한 재료 갖고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시장을 풀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이슈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오늘 이제 그 쿠팡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최근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쿠팡 때문에 이쪽이 이커머스 쪽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슈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이마트하고 상호 지분을 교환한다는 얘기. 이게 이제 네이버도 이제 뭔가 그 커머스 쪽에서 강화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쿠팡 상장과 더불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슈가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 인수전에 과연 누가 참여하느냐. 근데 뭐 카카오, 롯데, 신세계 다 그 투자 설명서는 받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뭐 꼭 뭐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심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를 밸류를 한 4조, 5조 뭐 이 정도 사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쿠팡 때문에 조금 업된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돼서 시장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뭐 그냥 이슈 단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도 이제 그런 이슈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정체되는 시장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몇 번 더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커머스 쪽에
부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산업군에 우리가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일 때 산업군에 이제 건설주들을 분류하는 거는 아시고 이미 뭐 조금 사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죠 건설 쪽은. 근데 오늘 이제 건설주가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새 이제 LH LH요. 이렇게 한글로 표기해서 요새 뭐 패러디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서 LH 스캔들이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 사업에서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장관은 시안부 장관이 됐죠. 관련 장관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주도로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급격하게 건설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해서 봐야 될 게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자기네가 앞으로 뭐 전기차 부분을 어떻게 하고 뭐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눈여겨보냐면 이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데 중에 하나가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폭스바겐의 2년 동안 배터리 공급은 유예를 해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판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폭스바겐이, 야, 우리도 배터리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내재화하겠다, 이러고 나올까봐 이제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배터리 차를 만드는 이제 완성차 업체 있잖아요. 세트 메이커는 진짜 언제가 됐든 이거 불안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폭스바겐, 심지어는 현대차, 기아차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가 돼서 누가 빨리 명실공히 전기차의 이 탑 메이커에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논리를 전개하면 전기차를 뭐 삼성이라고 못 만들겠어요. 애플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얼마큼이 참여할까. 그런데 어쨌든 간 오늘 저녁에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되는 거는 상당히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오늘 시장은 진짜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시장이죠. 지수가 딱 일정한 데 붙어갖고 위아래로 아주 이렇게 얇게 흔들리면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시장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누구도 하반기에 가면 기저효과 등등 실물 경기가 살아오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비관론을 한시적으로 피는 분들조차도 하반기에는 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시장을 알아도 내일 시장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좋다.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하반기로 갈 때까지 이 터널을 시장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의견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부터 상반기의 시장을 우리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꼼짝 안 하고 껌딱지 붙은 것처럼 딱 그냥 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슈성 재료로 유동성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결정지어 줄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몰려 있죠. 내일 모레 이제 연거푸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FOMC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계속 얘기하지만 FOMC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제 생각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FOMC가 뭐 시원하게 주식시장을 위해서 뭔가 해줄 얘기는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제한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리지도 못하고 큰 폭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정기죠. 그래서 이 조정기가 이게 조정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여행, 철강, 건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백만개미에서 산업군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간헐적으로 계속 제한적인 상승이지만 이런 걸 거듭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렸죠. 어떤 분이 댓글로 뭐 여행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오신 거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이런 거죠.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막 나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오늘 이제 호텔 신라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큼 올라갈까? 근데 이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기대치예요. 근데 기대치는 어차피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성급한 거지만 그런 건 항상 염두에 두셔라. 그러면 이제 이런 조정기가 이런 시장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장은 지금 왜 그럼 시장이 보세요. 뭐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성장주, 미국의 기술 성장주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뭐 어찌 됐건 지금까지 시장을 막 끌고 왔던 그런 성장주들이 요새 조정받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빠졌는데도 시장에 들어가서 덤썩 못 사는 거예요. 덤썩 사는 세력이 없어요. 싸지만. 그 얘기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산업군들로 자꾸 이렇게 틀으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조정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요. 바뀌는 예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 시장의 성격이 막 바뀌니까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오던 애들은 다 팽거치고 산업군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르고 무슨 언택, 컨택 이렇게 해서 가르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커머스 쪽에서 이렇게 난리나게 헤게모니는 서로 잡으려고 쿠팡 이후로 이렇게 난리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또 그것대로 가는 그러면 이커머스 쪽이 언택이라 이제 뭐 코로나 종식되면 언택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대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해보니까 야 이것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류 역사상 길게 보면 말이에요. 이거 흑사병 이상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뭐 시장의 분류 방법이나 시장의 그런 패턴이 아니다. 이젠 그렇게 안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도 분명한 건 이게 지나면서 시장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실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언택, 컨택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게 뭐냐? 얘가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의 흐름이 싹 바뀔 거예요. 근데 뭐 성장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 왜 이렇게 장사를 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걔는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걔는 도태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동안 아주 곰탱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 의외로 괜찮네.
그럼 실적이 좋으면 그게 아주 전통산업적인 경기 민감적인 굴뚝산업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런 건 또 그거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뭐 어떻게 기다리긴 뭐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왜?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움직일수록 손해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한데 먼저 자기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고, 현금 쪽에서 트레이딩 그냥 일부 하시려면 빠사 오빠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만 보더라도 FOMC 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동시만기 뭐 이런 거 다 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나면 이제 불안정성 끝.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될 새로운 그 테마는 실적이에요. 근데 실적이 뭐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실적 얘기, 그러니까 프리어닝이라고 그러죠. 프리어닝을 미리 얘기하려면 적어도 4월에 들어가야 돼요. 4월에 들어가야 뭐 어떻고 해서 뭐 이제 분석 자료도 나오고 뭐 그렇게 그래야 시장의 화두로 그런 실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이 시장의 이런 답답함, 이게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성장 쪽에서도 그렇고 또 산업군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등장되면서 시장 안의 성격이 작년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시장이 깜짝 놀라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채권금리가 막 폭등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3으로 끝났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까지 뭐 1.9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좀 더 갈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이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 시장의 평화는 없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평화가 없으면 늘 지지고 볶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작년이랑 다른 거죠. 작년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도 돼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보다 먼저 확 들어와서 잡고 막 이러면 돈 벌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안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는 뭐예요? 이 불안한 게 우리 옆에 항상 있어요. 적어도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은 전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간이 뭐예요? 간간이 우리를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옛날같이 그냥 가끔 물론 이제 올해를 또 넘기고 내년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난 이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모은다. 그러시는 분이라면 뭐 조금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는 이런 매매도 참 잘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2%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 나가는 시장을 이 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시장을 꾸러앉히고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좀 감안하고 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조정기는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조정기 안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 있고 돈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가도 좋고 떨어지면 또 낮게 살 수 있어서 반갑고, 근데 그 떨어진다는 게 오늘같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마진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툭 하고 떨어져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제 다시 주식하면 성을 갈 거야,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딱 사면 되죠. 그러면 또 마진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당분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 오늘은 되게 결론이 심플하게 났어요. 시장을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떻다는 거, 간밤에 이런 거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시장의 균형점만 갖고 한번 보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나가요. 지금 앞장서서. 그럴 입장입니다. 그럼 뭐 이제 내일 시장부터는 또 미국 시장 결과를 들려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또 일부 센티멘탈을 좀 좌우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변함없는 건 어차피 이 조정기는 겪어야 돼요.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또 미국 시장 보고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그 결과 가지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